비가 쏟아지던 그날 차창 밖으로 세상이 흐려지며 무너지는 듯했다. 하미는 핸들을 꽉 쥐고 있었다. 오빠, 이 비 때문에. 제주도 가는 길이 이렇게 험할 줄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옆자리에 앉은 하진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괜찮아. 하미 씨, 그냥 천천히 가면 돼. 나도 처음 로드트립이라 긴장되네. 하지만 그 순간 앞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고 하미의 차는 미끄러지며 스치듯 부딪혔다. 쾅! 소리가 울리며 차가 흔들렸다. 하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하진 씨. 괜찮아. 그녀가 소리쳤지만 하진은 이미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다. 비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적시며 흘러내렸다. 그 눈빛, 비에 젖은 그 얼굴. 하미는 그 순간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다. 이 로드트립은 오빠의 제안으로 시작됐는데 오빠 친구인 하진과 단둘이 남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하미는 서울에서 자란 평범한 28살 여자였다. 직장은 작은 디자인 회사,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며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버티는 오빠. 하주는 그녀보다 5살 많았고 항상 미야, 너도 좀 나가서 놀아봐라고 잔소리하곤 했다. 이번 로드트립은 오빠의 아이디어였다. 제주도로 가자. 나랑 내 친구 하진이랑 같이. 하진이는 요즘 서울에서 내려와서 심심해하던데 하미는 처음엔 망설였다. 오빠 친구라니 어색할 텐데. 게다가 하진이는 오빠의 대학 동기라 들었다. 남자일 거라 생각했지만 만나보니 여자였다. 안녕, 하미 씨. 오빠가 많이 얘기했어. 하진의 미소는 부드러웠다. 키가 크고 짧은 머리에 청바지 차림, 등산화가 익숙해 보이는 그녀는 제주 토박이처럼 느껴졌다. 출발은 서울에서 새벽에 이뤄졌다. 오빠는 갑자기 미안, 회사 일로 못 가라고 전화를 걸어왔다. 하진이랑 둘이가 재미있게 해. 하미는 어이가 없었지만 이미 차를 빌렸고 티켓도 끊었다. 하진은 자연스럽게 동의했다. 오빠 스타일이야. 나 혼자 가기 싫었어. 같이 가자. 그렇게 그들은 고속도로를 달렸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가 분위기를 띄웠다. 이 노래 좋아. 사랑은 아무나 하나. 하진이 웃으며 물었다. 하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거요? 제주 가면 해장국부터 먹어야겠네요. 대화는 가벼웠다. 하진은 제주에서 자랐다고 했다. 아빠가 낚시꾼이셔서 어렸을 때부터 바다 냄새가 났어. 서울 오니까 공기가 답답하더라. 하미는 서울의 콘크리트 정글을 떠올렸다. 그녀의 삶은 항상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줄타기였다. 연애. 몇 번 해봤지만 남자들 사이에서 그녀는 항상 기상한 애로 느껴졌다. 왜 그럴까? 그냥 마음이 안 갔으니까. 사고는 그 비가 내리던 오후에 일어났다. 가벼운 접촉 사고였다. 앞차 운전자가 화를 내며 소리쳤지만 하진이 나서서 죄송합니다. 보험 처리할게요 라고 차분히 말했다. 비가 그치지 않아 그들은 근처 휴게소에 차를 세웠다. 하미 씨, 다친 데 없어. 하진의 손이 하미의 팔을 스쳤다. 그 순간 하미의 피부가 뜨거워졌다. 아, 괜찮아요. 고마워요. 그녀는 시선을 피했다. 휴게소에서 라면을 사 먹으며 하진이 웃었다. 이런 사고가 로드트립의 매력 아니야?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니까 하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하진의 눈빛이,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왜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걸까? 제주에 도착한 건 해가 저물 무렵이었다. 렌터카를 타고 펜션으로 향했다. 오빠가 예약한 곳은 바다를 마주한 작은 집이었다. 와, 여기 너무 예뻐요. 하미가 감탄했다. 하진은 짐을 풀며 말했다. 내일 아침에 해변 산책하자. 제주의 일출이 최고야. 그날 밤 하미는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 그리고 옆방 하진의 고른 숨소리. 그녀는 핸드폰을 켜고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빠, 사고 났어.
근데 하진 씨 덕에 괜찮아 답이 왔다. 미안. 하진이 믿고 가 재미있게 하미는 한숨을 쉬었다. 재미. 이 감정은 재미가 아니었다. 더 깊고 더 위험한 무언가였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해변을 걸었다. 제주의 검은 현무암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이 숨막힐 듯 아름다웠다. 하진이 돌멩이를 주워 물에 던졌다. 하미 씨, 서울 생활 어때? 연애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하미는 당황했다. 글쎄요. 그냥 안 맞는 사람들만 만난 것 같아요.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제주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언제 결혼할 거야 하니까 지쳐. 솔직히 사랑이란 게 뭔지 모르겠어. 그 말에 하미의 가슴이 뜨끔했다. 그녀도 그랬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한국에서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건 아직도 금기였다. 하지만 그 순간 하진의 손이 하미의 손을 스쳤다. 우연이었을까? 아니, 의도적이었다. 하미 씨 손 차갑네. 제주 바람이 새니까 하진의 미소가 따뜻했다. 하미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그날 오후 그들은 제주 올레길을 걸었다. 도라르방이 서 있는 길목에서 하진이 사진을 찍었다. 자, 같이 셀카를 찍으며 그들의 어깨가 닿았다. 하미의 뺨이 붉어졌다. 하진 씨, 오빠랑은 어떻게 친해졌어요? 그녀가 물었다. 하진은 웃었다. 대학 때 오빠가 제주 여행 왔을 때 만났어. 그때부터 친구야. 오빠는 나처럼 자유로운 사람이래. 자유로움. 하미는 그 단어를 곱씹었다. 그녀의 삶은 자유롭지 않았다. 회사에서, 집에서 모든 게 정해진 틀 아니었다. 하진은 달랐다. 제주의 바람처럼 자유로웠다. 저녁에 그들은 흑돼지 구이를 먹었다. 제주 특산물, 그 향이 입안에 퍼지며 웃음이 터졌다. 와, 이거 진짜 맛있어. 하미가 소리쳤다. 하진은 소주잔을 들며 말했다. 건배. 이 로드트립에 술 기운의 대화가 깊어졌다. 하진의 과거가 흘러나왔다.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서 제주 감귤 농사 지으셨어. 나도 도왔지?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적이 있어. 하진의 눈에 그림자가 스쳤다. 여자였어. 서울로 가서 살았는데 결국 헤어졌어. 가족 반대 때문에 하미는 숨이 막혔다. 그 고백이, 하진의 아픔이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미안해요. 나도 비슷한 적이 있어요. 그냥 솔직히 말 못할 감정이 그날 밤 펜션으로 돌아와 하미는 울었다. 이 감정은 사랑일까? 아니, 그 이상이었다. 제주의 밤바다가 증인이었다. 며칠째 제주에서 지내는 동안 하미와 하진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커피를 마시고 낮에는 렌터카를 타고 한라산 기슭을 돌았다. 여기 제주 오름이야. 올라가 보자. 하진이 손을 내밀었다. 하미는 그 손을 잡았다. 오름 정상에서 본 풍경은 압도적이었다. 녹음이 우거진 숲과 멀리 보이는 바다.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하진 씨, 여기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처럼 답답하지 않고 하미가 말했다. 하진은 고개를 저었다. 제주는 아름다워. 하지만 외로워.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서울에 간 이유가 그거야?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어. 그 말에 하미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서울의 번잡함 속에서 그녀는 숨쉬기조차 버거웠다. 디자인 직장에서의 압박, 엄마의 전재 남자친구 데려올 거야? 라는 질문. 모든 게 그녀를 옥죄었다. 그날 오후, 그들은 제주 해변 카페에 들렀다. 창밖으로 보이는 파도가 하얀 거품을 일으켰다. 하진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물었다. 하미 씨, 꿈은 뭐야? 그냥. 진짜로 하고 싶은 것. 하미는 멈칫했다.
글쎄요. 디자인으로 독립해서 제 작업실을 차리고 싶어요. 하지만 가족 기대 때문에 포기할까 봐 두려워요. 하진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포기하지 마. 나처럼 제주에서 도망치지 말고. 그 순간 하미의 마음이 흔들렸다. 하진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그녀의 손가락을 만졌다. 가볍게, 하지만 확실하게. 하미 씨, 너 예뻐. 그 말은 속삭임처럼 나왔다. 하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하진 씨도 강해 보여요. 그녀는 대답했다. 카페를 나서며 그들은 손을 잡았다. 제주의 햇살 아래 그 손길은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오빠로부터 전화가 왔다. 미야, 재미있어. 하진이랑 잘 지내? 하미는 웃으며 응, 오빠. 고마워라고 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하진에게 말했다. 오빠가 우리 사진 봤대. 셀칵. 하진은 웃었다. 좋아 보이네. 오빠한테도 보내줄까? 하지만 하미의 마음은 복잡했다. 오빠는 가족의 대변자였다. 만약 이 감정이 알려지면? 한국 사회에서, 특히 보수적인 가족에서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제주의 자유로움조차 그 무게를 덜어주지 못했다. 다음 날 그들은 제주 전통시장에 갔다. 동문시장의 활기찬 분위기, 갓김치와 귤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하진이 귤을 사서 하미에게 하나 건넸다. 먹어봐. 제주 귤이 제일 달아. 하미는 껍질을 벗기며 웃었다. 집에 엄마한테도 사가야겠어요. 시장을 돌며 하진이 갑자기 멈췄다. 저기, 내 옛 친구야. 그녀가 가리킨 여자는 30대 초반, 제주 사투리가 섞인 목소리로 하진을 불렀다. 하진아. 오랜만이네. 그 여자, 수연이었다. 하진의 과거 연인. 이쪽은 하미 씨, 오빠 친구야. 하진이 소개했다. 수연의 시선이 날카로웠다. 아, 그래? 하진이 요즘 서울 생활 어때? 대화는 어색했다. 수연이 하진의 팔을 잡으며 우리 한번 커피 마실까? 라고 했을 때 하미의 가슴이 시렸다. 질투. 아니, 두려움이었다. 하진은 바빠서 다음에 라고 웃으며 거절했지만 그 만남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펜션으로 돌아온 밤, 하미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수연 씨랑 아직 연락해요. 하진은 창가에 서서 바다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아니, 끝났어. 하지만 제주에서 만나면 어쩔 수 없지? 그녀가 날 버린 이유가 가족 때문이었어. 너 같은 애랑 못 살아라고. 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미는 다가가 그녀를 안았다. 처음으로 포옹이었다. 미안해요. 나 당신 아픔 이해해요. 하진의 몸이 떨렸다. 하미야, 너랑 있으니까. 다시 믿고 싶어. 그 이름, 하미야. 친밀함이 스며들었다. 그 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 사회의 편견, 가족의 압박, 그리고 사랑의 자유. 제주의 달빛이 그들의 눈물을 비췄다. 며칠 후, 로드트립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그들은 성산일출봉으로 갔다. 새벽에 오르며 하진이 하미의 손을 꼭 잡았다. 정상에서 본 일출은 장관이었다. 태양이 바다 위로 떠오르며 주황빛이 세상을 물들였다. 이게 제주야. 매일 새로 태어나는 기분. 하진이 속삭였다. 하미는 눈물을 글썽였다. 하진 씨, 나 당신 좋아해요. 고백이었다. 하진의 눈이 커졌다. 나도. 하미야. 그들은 입을 맞췄다. 가볍게, 하지만 깊게. 바람이 그들의 키스를 축복하듯 불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미의 핸드폰이 울렸다. 오빠였다. 미야, 집에 오는 길에 하진이 데리고 와. 엄마가 기다리신대.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달콤 쌉싸름했다. 차 안에서 하진의 손이 하미의 무릎에 얹혀 있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발라드,
그대 내 품에가 그들의 감정을 더했다. 서울 도착하면 우리 어떻게 해? 하미가 물었다. 하진은 미소 지었다. 천천히. 오빠한테 먼저 말할까? 하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무서워. 제주의 자유가 서울의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그들은 미래를 꿈꿨다. 함께 디자인 스튜디오 차리자. 제주와 서울을 오가며 하진의 제안에 하미의 눈이 빛났다. 하지만 그 꿈은 곧 시험대에 올랐다. 서울에 도착한 건 저녁이었다. 오빠의 집, 강남 아파트. 하준이 문을 열자마자 웃으며 안아주었다. 미야. 하진아. 제주 어땠어? 저녁 식사는 삼겹살과 소주로 시작됐다. 자, 건배. 로드트립 성공. 오빠의 잔이 부딪혔다. 하미는 하진을 힐끔 봤다.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긴장. 대화가 오가며 오빠가 물었다. 너희 둘이 사진 봤어. 진짜 친해진 것 같네. 하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응, 재미있었어. 하진이 대신 답했다. 하지만 오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하진아, 너 미아한테 이상한 감정 없지? 농담처럼 던진 말. 하지만 공기가 얼어붙었다. 식사가 끝난 후 오빠가 하미를 따로 불렀다. 미아, 너 요즘 왜 그래? 하진이랑. 너무 가까워. 하미는 부정했다. 오빠, 그냥 친구야. 하지만 오빠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하진이 과거 알아? 제주에서. 여자랑 사귀었대. 나 대학 때 들었어. 그런 애랑 엮이지 마. 충격이었다. 오빠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한국에서 그런 건 안 돼. 엄마 아빠가 알면. 하미는 눈물이 고였다. 오빠가 왜 그래? 나한테 왜? 오빠는 한숨을 쉬었다. 너 지키려는 거야? 세상이 아직 준비 안 됐어. 그날 밤, 하미는 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가. 알아.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예상했어. 미안해. 하미야. 그들은 울었다. 다음 날, 하진이 사라졌다. 문자 한 통. 서울 생활 힘들어. 제주로 갈게. 우리. 잠시 떨어지자 하미의 세계가 무너졌다. 그녀는 회사에 가서도 집중이 안 됐다. 디자인 스케치가 엉망이 됐다. 엄마의 전화가 왔다. 미야, 오빠가 말하길 너 요즘 이상하다던데. 하미는 참았다. 아니에요, 엄마. 며칠 후, 하미는 제주로 날아갔다. 오빠 몰래 티켓을 끊었다. 제주의 공항에 도착하자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진의 집, 감귤 농장 근처 작은 마을. 문을 두드리니 하진의 엄마가 나왔다. 하진이는 시장에 갔어. 기다림 끝에 하진이 돌아왔다. 하미야. 왜 왔어? 그녀의 눈이 붉었다. 하미는 안겼다. 가지마. 나 왜 당신 없인 못 살아. 하진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나도. 하지만 오빠가 반대하면 그들은 제주의 비 아래서 키스했다. 하지만 그 키스는 시작이 아닌 새로운 갈등의 서곡이었다. 오빠의 반대는 거셌다. 하진이 데리고 오지 마. 그런 관계는 안 돼. 전화로 소리쳤다. 하미는 울며 항변했다. 오빠, 나 사랑해. 왜 이해 못해? 오빠는 가족 명예 때문에 라고 했다. 한국의 전통, 효도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편견. 하미는 고립됐다. 친구들조차 그런 거? 진짜, 하며 피했다. 하진도 제주에서 고통받았다. 마을 사람들의 소문, 하진이 또 이상한 짓 해. 그녀의 엄마조차 서울 가서 정상적으로 살아라고 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 반전이 왔다. 수연이 나타났다. 하진의 과거 연인. 하진아, 나 돌아왔어. 다시 시작하자. 수연의 고백은 하미를 무너뜨렸다. 당신. 아직 수연 씨 좋아해. 하진은 부정했다. 아니야.
끝났어. 하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하미. 그 애는 서울 애야. 제주 생활 못해. 나랑이야말로 내가 필요해. 그 말은 독이었다. 하미는 도망쳤다. 제주의 밤거리를 헤매며 울었다. 반역. 아니, 배신이었다. 하진의 과거가 현재를 갉아먹었다. 제주의 비가 그치지 않았다. 하미는 펜션으로 돌아와 짐을 쌌다. 돌아갈게. 당신한테 짐이야. 그녀의 말에 하진은 문을 막았다. 아니야, 하미야. 수연은 그냥 옛날 감정일 뿐이야. 나 지금 당신만 봐의 눈물이 흘렀다. 그들은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하진의 과거, 수연과의 사랑. 그때 우리는 젊었어. 제주에서 도망치려 했지만 가족이 막았어. 엄마가 사회가 용납 안 해라고 울며 하미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나도 서울에서 숨 막혔어. 남자들 사이에서 항상 틀린 사람 같았어. 당신 만나고 나서야 나를 알았어. 그 고백은 그들의 유대를 강화했다. 함께 싸우자. 하진이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오빠가 제주로 왔다. 미야, 집에 가자. 하진이 미안하지만 포기해. 오빠의 눈에 분노가 서렸다. 하진은 맞섰다. 오빠, 하미를 사랑해요. 왜 막아요? 오빠는 소리쳤다. 너 같은 애 때문에 내 동생이 망가질까 봐. 그 말은 칼날이었다. 하미는 오빠를 밀쳤다. 오빠가 망가뜨리는 거야. 나 자유롭게 사랑할 권리 있어. 싸움은 격렬했다. 오빠는 떠났다. 너희 후회할 거야. 문이 쾅 닫혔다. 그 후 그들은 제주에 머물렀다. 하진의 감귤 농장에서 일하며 시간을 보냈다. 귤 따는 손길이 그들의 손을 엮었다. 이게 우리 삶이야. 단순하게 하진이 웃었다. 하미는 디자인 노트에 제주 풍경을 그렸다. 여기 스튜디오 차리자. 이 꿈이 현실로 다가왔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마을 어른들이 하진이 그 서울 애랑 뭐야? 속삭였다. 수연은 포기하지 않고 편지를 보냈다. 하진아, 나 없인 내가 외로워질 거야. 그 편지는 하미의 불안을 키웠다. 한 달 후 서울로 돌아온 하미는 회사에서 승진 제의를 받았다. 하지만 조건은 가족과 안정된 삶. 그녀는 거절했다. 저 제 삶을 살고 싶어요. 퇴사 후 제주로 돌아갔다. 하진과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다. 바다의 속삭임이라는 이름. 제주의 커피와 디자인 전시. 손님들이 모여들었다. 여기 분위기 좋아요. 젊은 커플들이 말했다. 그들의 사랑은 은밀했지만 빛났다. 그러나 고조는 피할 수 없었다. 오빠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엄마와 함께. 미야, 정신 차려. 이건 병이야. 엄마의 눈물이 흘렀다. 한국에서 여자들이 그렇게 사는 법 없어. 하미의 가슴이 찢어졌다. 엄마, 사랑은 병이 아니에요. 나 행복해요. 하진이 엄마 손을 잡았다. 어머님, 하미를 믿어주세요. 저희 진심이에요. 엄마는 울며 돌아갔다. 하지만 그 방문은 변화의 씨앗이었다. 오빠가 나중에 문자를 보냈다. 생각해볼게. 미안. 수연의 마지막 시도는 폭풍이었다. 그녀가 카페에 와서 소란을 피웠다. 하진이 내 거야. 손님들이 웅성거렸다. 하미는 막아섰다. 그만해요. 끝났어요. 수연은 울며 떠났다. 그 사건 후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지지했다. 사랑은 사랑이야. 우리 제주처럼 자유롭게 이 한 어른의 말, 한국의 변화,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제주의 카페는 성공적이었다. 하미의 디자인 작품이 전시되고 하진의 커피가 손님들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함께 일출을 보며 우리 잘하고 있어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오빠와의 화해는 더뎠다.
크리스마스에 오빠가 왔다. 미야. 나 잘못했어. 내 행복이 제일이야의 포옹이었다. 엄마도 나중엔 편지를 보냈다. 내 선택 존중할게. 건강히 살아 이 눈물의 편지. 가족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하진의 병이었다. 감귤 농장에서 일하다 다친 팔이 염증으로 악화됐다. 병원에서 수술해야 해 라는 말 하미는 곁을 지켰다. 나 있어? 무서워하지 마. 수술실 앞에서 그녀는 기도했다. 한국의 병원 복도, 그 익숙한 냄새 속에서 사랑이 빛났다. 하진이 깨어났을 때 고마워, 하미야. 너 덕에 살았어. 그 말은 생명의 무게였다. 회복 후 그들은 로드트립을 다시 떠났다. 이번엔 서울에서 제주까지 반대 방향. 차 안에서 웃음이 터졌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 또 생길까? 하미가 물었다. 하진은 손을 잡았다. 그게 사랑이야. 예상 밖의 기쁨. 서울에 도착해 오빠 집에서 가족 모임을 가졌다. 엄마가 둘 다 예뻐라고 웃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강해졌다. 결말은 비극이 아닌 희망이었다. 제주의 절벽에서 그들은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바다가 증인이었다. 한국의 봄, 벚꽃이 피듯 그들의 사랑도 피어났다. 로드트립은 끝났지만 여정은 계속됐다. 자유로움, 용기, 그리고 깊은 감정으로.